안녕하세요. 금일 아침밥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대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제가 그분들의 자격사항을 하나하나 다 여쭤보죠. 그리고 나서 이분한테 가장 낮은 금리가 어떤 것이겠구나 라고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일단은 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로 해당 은행에다가 대출 신청을 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은행에서 대출이 이제 안 나오면 2금융권 진행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이제 이자가 높더라도 꼭 필요한 자금이니까. 이렇게 해서 은행 먼저 추천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은행 먼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안 되는 분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2금융권 아무 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이항이면 가장 낮은 상품으로 먼저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2금융권에서 금리가 가장 낮은 상품이 뭘까요? 정부지원자금이죠. 햇살론. 자,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그래서 햇살론을 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연락이 옵니다. 제가 추가 자금이 더 필요한데 가능할까요? 추가 자금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햇살을 이용해버렸으니까 신용대출 이용하게 되죠. 이자가 높더라도. 그리고 나서 또 연락을 주신 분도 있어요. 또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완전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대출 순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래도 고금리 받고 저래도 고금리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추천드리는 느낌인데, 저는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다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대출이라면, 내가 원하는 금액이 있고 꼭 그 금액이 있어야 된다면,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추게끔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 전혀 없이, 이런 방법도 없이 그냥 대출해 주세요. 예? 보니까 이게 금리가 제일로 나죠. 그래서 이걸로 추천을 드려요. 근데 또 나중에 또 연락이 와요. 그럼 이제 금리가 더 높아지지. 자, 금리가 어떻게 높아지느냐. 자, 보세요. 일단 1금융권은 이미 다 이용했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으로 이용해야 될 게 2금융권이죠. 2금융권.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 2금융권 중에서도 또 여기에 햇살론이란 저금리 상품이 끼어 있어요. 일단 저는 보통 햇살론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금리가 가장 낮은 햇살론을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이자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니까. 자, 그런데 자, 보세요. 1금융권까지 여기서 대출을 다 받았어. 이제 더 이상은 안 나와. 2금융권 가야 돼. 근데 여기서 다 받고 나니까 내 신용이 예를 들어서 한 800점이라고 쳐요, 그냥. 점수 높은데 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채무자가 저한테 대출을 신청을 해요. 그래서 저는 햇살론을 추천을 해서 햇살론 받았어요. 그럼 햇살론 받고 나면 신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락하게 되죠. 점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700점으로 예를 들어서 하락했다. 자, 그런데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죠. 2금융권. 여기 신용대출로 가는 수밖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생각을 해요. 햇살로 받아가서 채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이용을 하더라도 가는 금액이 낮아지게 되죠. 가는 금액도 줄어들죠. 왜? 은행에만 예를 들어가지고 있다면은 2금융권 신용대출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는데, 햇살로 이게 2금융권 또 상품이잖아요. 이걸 받아놨으니 금액이 줄을 수밖에 없어. 근데 저는 더 큰 문제는 이게 아니라 바로 이자라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이자 지출을 줄이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추가로 본인이 필요한 금액이 얼마라고 얘기하죠. 무조건 대출만 얘기했을 경우에 이걸 추천드렸는데 또 필요하게 되면 이리 가면, 자, 신용이 800점인 분이 예를 들어서 바로 신용대출 2금융권으로 갔어요.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걸 받고 오기 전보다는 금리가 더 낮죠. 금리는. 왜? 800점에서 계산이 되니까 신용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더 단 1%라도 낮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햇살론 받고 와서 신용점수가 떨어졌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금융권 신청해. 그러면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점수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되면 가는 금액도 줄어들지만 금리는 올라가게 돼요. 본인이 원하는 금액에서 부족할 수도 있고 그 부족함도 못해서 이자는 더 많이 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인이 이런 얘기를 잘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대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상담사들은 일단 뭐 신용대출부터 추천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 아무래도 저희도 수당으로 먹고 사는 그런 영업사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수당이 더 많이 나오는 상품으로 추천을 드리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왕이면 채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상담사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낮은 이런 햇살론을 먼저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근데 나중에 또 추가자금이 필요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역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대출 받는 순서는 일단 무조건 1금융권. 이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필요한 금액이 얼마다. 햇살론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일단 2금융권 신용대출. 그리고 나서 햇살론. 그리고 나서 이용할 수 또 있는 게 또 뭐예요? 햇살론 17. 이렇게까지 이용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햇살론 뭐 1000에서 1300만이 나오고 햇살론 17. 이것도 700에서 1400만이 나오고 이거 두 개만 합해도 얼마예요? 벌써. 2000 몇백만 원 나오죠. 거기다 신용대출 이거 먼저 뽑았으니까. 금액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추천드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절대. 다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필요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대출만 해주세요 라고 하다가 순서가 잘못 엮이면 본인이 원하는 금액도 안 나오지만 금리도 높아져 버린다.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도 순서를 잘 지키시는 것이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런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